안녕하세요. 주식변수입니다. 주님들과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지금 한미반도체가 어제 좀 윗꼬리가 나오고 나서 많은 주주분들이 전략방에서 이제 뭐 한미반도체 이제 끝난 거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왜냐면은 어제 이렇게 가파른 하락을 보였잖아요. 가파른 하락. 그러니까 이제 쫄쫄이 하락으로 이렇게 좀 떨어져가지고 이제 많이 주주분들이 우려를 하셨을 텐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얘가 지금 조정이 나오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이게 지금 중요해요. 왜냐면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이 홍콩계 증권사인 CLSA 증권사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얘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 계약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ER 30배까지는 정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EPS죠. 이거를 6,657원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 전망하는 게 뭐냐면은 한미반도체의 2027년 EPS가 5,767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CLSA에서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봤을 때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매 분기 실적 발표하잖아요. 분기 실적 발표하면은 서프가 계속 터진단 말이야. 서프 계속 터져.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터지기 때문에 얘를 중간에 우리가 이제 뭐 끌고 가야겠죠. 매도보다는 끌고 가야 되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얘는 밀리는 게 더 좋아요. 오히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주주분들께 뭐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저보다 더 잘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더 잘하실 거니까는 목표가보다는 향후 우리가 이제 조정이 나오면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한미반도체의 이제 차트 패턴은 역사적인 패턴으로 접근을 했을 때 어떠한 패턴을 또 보여줘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 오늘 좀 기술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주분들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정말 이거는 조정이 나오면은 더할 나위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는 우려하실 필요 없고, 만약에 조정이 안 나오고 여기에서 슈팅 그냥 때려준다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추세받아서 더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매도의 근거는 없는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거래 대금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도체가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2차 전지도 에코프로가 이제 실질적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자금의 규모는 2차 전지보다는 압도적으로 반도체가 큽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많은 자금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실질적인 한미반도체까지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떴다방처럼 잠깐 반짝하고 끝나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기류에 탑승을 했어요. 이 기류에 포함이 되어 있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떴다방처럼 잠깐 반짝하고 질 거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얘는 이제 중기 스윙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구나. 왜? 자금이 삼성전자만 해도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거래 대금이 뭐 5조, 하루에 평균 5조에서 3조 원이 터지는데, 삼성전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어떻습니까? SK 하이닉스도 거래 대금이 거의 뭐 2조 9천억, 3조까지 계속해서 터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20조 원 이상의 자금이 지금 반도체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주가가 밀리더라도 받쳐주는 게 뭐냐면은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또 받쳐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0월 10일자에 이제 거래 대금 얼마 들어왔어요? 1.2조 원. 1.2조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1.1조 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요 날이죠. 요 날은 또 얼마가 들어왔어요? 1조 원이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단기에 지금 집중된 자금이 3조 원이 넘어요. 3조 원이 넘어서 어제 우리가 분봉으로 봤을 때 요 이제 윗골이죠. 요 낙폭으로 거래 대금이 다 빠져나갔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물량을 많이 모아놨고 주도 세력들이, 그리고 잘 보시면은 거래량이 계속해서 섰잖아요. 거래량이 섰다라는 것은 이거 개인들이 못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래량은 주도 세력들이 굉장히 강력히 매수를 해서 발생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량이. 그러니까 지금 얘가 거래량이 섰다라는 것은 여기에서만 쓴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섰고 여기에서도 섰어요. 그러면은 주도 세력들이 계속해서 평균 단가를 올렸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평균 단가를 올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목적하는 목표가가 높아지게 되겠고, 자, 이 목표가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러한 아래 꼬리 조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 음봉도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얘 음봉을 보시면은 지금 얘가 거래량이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이 음봉의 양봉과 비교를 해봤을 때 거래량이 안 터졌거든요. 자, 이 말인즉슨 주도 세력들이 아직 빠져나가질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뭐 이제 거래량이 음봉에 터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비중을 좀 축소를 해야 되는 부분도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과거에 조기 대선이죠. 조기 대선 시절에 이제 뭐 그 테마주들, 대선 테마주들 보면은 상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테마였습니다. 그래서 얘 보세요. 얘가 이제 거래량이 이제 터진 음봉이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쫙 한번 밀어준 다음에 상승이 나오다가 요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터진 음봉이 발생하니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량이 터진 음봉이 이렇게 나오니까는 주가가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상지건설뿐만 아니라 이제 퓨리오사 AI 관련주였던 엑스페릭스도 마찬가지인데 보시면은 음봉에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밀리다가 반등 나오더라도 요거 반등 주고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한 케이스를 보고 나서 한미반도체를 지금 살펴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얘 음봉에 거래량 안 나왔어요. 심지어 지금 오늘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망치형 캔들을 만들어줬는데 손잡이를 또 제대로 만들어줬는데 지금 거래량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매도의 근거는 없어. 근데 만에 하나 시장의 요인으로 인해서 뭐 이제 급격한 급락이 수만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본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부터 본 게임 시작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아직 게임이 시작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결국 이제 한미반도체가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역사적인 패턴을 좀 보여줄 텐데 기술적인 분석으로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손익비 좋은 타점이랑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시청자분들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당일 강력한 거래량이 수반이 되어서 급등이 나올 만한 주식을 매일매일 소나기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꾸준하게 제가 공유를 해드린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 성공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요거 잠깐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한미반도체가 만에 하나 급락이 나올 경우 손익비 좋은 구간이 얼마인지 그러면 여기에서 한미반도체는 어떠한 역사적인 패턴을 완성을 시켜야 되는지 요거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스킵 없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0만 원의 기적 10월 22일 수요일 벌써 12일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저도 좀 집중하느라 바빴는데요. 그래서 수요일의 수익 금액은 한라캐스트와 삼형엠텍의 수익 실현을 해서 대략 13만 원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이로 인해 12일 차 누적 수익 금액은 50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배가 넘는 127만 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154%죠. 이게 이제 50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는 이거 나도 할 수 있네 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괜찮네 라고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 하루 평균 수익률은 5%에서 6% 정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수익이 더 나면 더 나는데요. 다만 100% 적중률은 아니라서 손실이 날 경우에는 이렇게 최소한의 손실로 잡초를 바로바로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시작한 이 50만 원의 기적은 수요일을 기점으로 이제 12일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자, 5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자, 12일 만에 127만 원이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지난 1차 때도 동일하게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2천만 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번 2기 때도 1차와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50만 원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문자나라와 같은 자, 요런 웹발신으로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핸드폰은 다른 분들께도 수신이 골고루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용도인데요. 자, 오늘 보시면은 이제 한라캐스트죠. 8시 58분입니다. 8시 58분. 제가 시초가 종목으로 한라캐스트를 문자로 좀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1%로 시작을 해서 9%까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공략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월요일날 거래량이 수반이 되었는데 자, 그 다음 날이었죠. 화요일날 거래량이 없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이 조정에서 거래량이 없다라고 하면은 주도 세력들이 아직 관리 중에 있다라는 것이고 거래량이 잡힌 구간에 요 구간에 산 물량들을 상승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이런 구간이 남은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다시피 사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격부터 시간까지 여러분들께 50만 원의 기적 1차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꾸준히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면 두 번째 종목으로 한라캐스트를 9시 59분에 매도 신호를 문자로 남겨드렸고 그 다음에 진입한 종목이 10시 8분에 바로 LG화학이었습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코프로와 마찬가지로 돈이 좀 많이 들어온 주식이었죠, 여러분들. 다만 이제 LG화학이 덩치가 크죠, 여러분들. 시가총액만 27조 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덩치 큰 놈은 매수 안 할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덩치가 작은 삼형엠텍이죠. 삼형엠텍도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하기 전에 미리미리 좀 잡아드렸는데요. 10시 50분 장중에 19,800원 이하로 제가 이렇게 남겨드렸습니다. 삼형엠텍의 10시 50분 차트는 요 구간이었고요.
시장의 거래 대금이죠. 돈이 이 주식으로 좀 집중되는 모습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이 주식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약간의 좀 등락은 나오긴 했지만은 이 자리를 기준으로 시원한 상승세까지 뽑아 주었는데요. 자, 이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삼형엠텍의 19,800원 진입 이후에 자, 매도가까지 보시면은 11시 19분이죠. 11시 19분에 21,000원 기준으로 전량 익절하시길 바란다라고 고점 매도까지 잡아드렸습니다. 11시 19분이 요때였는데 요때를 기준으로 주가가 급락하기 전에 고점 매도까지 잡아드렸는데요. 이 50만원의 기적은요, 이제 무료이고요. 현재 지금 2기를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3기 그리고 4기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저는 이 50만원의 기적의 원칙이 있는데 웬만하면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분들이 많아서 대기를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대기를 하실 동안에 이렇게 실시간 텔레그램 방에서도 50만원의 기적 못지않게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는데요. 오늘 대기방에서는 이제 어제죠. 10월 21일 공략한 뉴로핏을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뉴로핏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22일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자율매도 신호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있어가지고 10월 22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대기방에서는 에코프로를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9시 11분 수정된 메시지가 아니죠, 여러분들. 86,000원 이하 그리고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하자라는 취지로 85,000원, 84,000원, 82,300원 이렇게 분할로 제가 가격대를 잡아드렸는데 84,000원까지 딱 체결이 되고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는 85,000원을 기준으로 목표가를 잡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차 매도가는 찍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1차 매도는 완료됐다라고 제가 브리핑은 남겨드렸습니다. 이분도 8월 20일 날 1기 때 도중에 좀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1기는 4월부터 이 50만원의 기적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8월이면은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어요. 근데 거의 끝나갈 때쯤에서도 이제 입장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분도 한 달 동안 수익률은 43%에다가 수익 금액은 470만 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소통방을 통해서도 꾸준히 챙겨 나가시다가요. 순서가 되시면은 이 50만 원의 기적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이 50만 원의 기적은 100일차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루 투자 원금 50만 원이죠. 50만 원을 기준으로 자 100일 그리고 목표 수익률 하루에 5.9%를 적용을 시켰는데, 자, 이 5.9%를 적용을 시킨 이유는 제가 1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평균 수익률이 5.9%로 잡혔기 때문인데요. 평균 수익률로 적용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100일 차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50만 원이 1,500만 원이 되게 되는데, 이는 복리를 가중시킨 이유입니다. 물론 매일 5% 정도의 수익만 보는 게 아니고 또 잡초도 같이 뽑아줘야 되기 때문에 평균 수익률인 3%만 우리가 다시 적용을 해준다 하더라도 50만 원은 100일 이후에 96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960만 원을 기준으로 자 이건 잡초를 적용시킨 수익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500만 원은 내가 좀 빼서 쓰고 한 400만 원 정도만 다시 50만 원의 기적을 통해서 한번 굴려보자 라고 우리가 가정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00만 원을 기준으로 다시 3% 기준 수익률 적용을 시켰을 때는 자, 이 400만 원은 이제 7,600만 원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5천만 원은 좀 내가 빼서 쓰고 2천만 원 정도만 다시 이 50만 원의 기적에 참여해 볼게 라고 하시면은요. 자, 다시 평균 수익률 3%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은 어떻게 될까요? 100일 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억 8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리스크 관리하면서 손실은 나오는 부분이지만은 그 손실을 수익률에다가 반영을 시킨 부분이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50만 원의 기적에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기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패턴 하나를 좀 이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뭐 대다수의 종목이 그러한데 이제 옛날 종목이죠. 현대사료. 현대사료 아실 겁니다. 카나리아 바이오인데 자, 역사적인 패턴이라는 게 뭐냐면은 헤드앤숄더를 의미합니다. 헤드앤숄더. 즉 헤드앤숄더는 자, 처음 상승을 뽑아주는 구간을 오른 어깨라고 합니다. 왼어깨라고 하고 그리고 조정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이렇게 솟아 나거든요.
이거를 이제 헤드, 머리라고 부르죠. 그리고 나서 한번 푹 묵혔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상승을 뽑아주는데 이게 이제 오른 어깨예요. 오른 어깨. 그래서 역사적인 패턴은 항상 왼 어깨, 머리, 오른 어깨 이러한 헤드앤숄더를 보여주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아직 이게 밀리질 않았기 때문에 왼어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왼어깨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을 한번 보시면은 뭐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 2020년 주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쿠팡 나스닥 상장 관련주였던 KCTC도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급등을 했죠. 자, 이렇게 급등을 하면은 뭐가 성립이 된다? 왼어깨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푹 이제 조정이 나와요. 그러면은 뭐가 나올 것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머리에 대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우리가 전망을 할 수 있으니까는 요 구간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비집고 들어가면서 공략을 해야겠죠. 그래서 머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푹 다시 한번 주가를 묵힙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오른 어깨.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종목도 한번 보자면은 이제 초전도체. 오랜만에 우리가 또 이렇게 와닿는 건데 초전도체 관련주였던 신성델타테크도 보세요, 여러분들. 신성델타테크도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주가 급등이 이렇게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한번 이렇게 밀립니다. 크게 밀리는데 자, 이게 뭐다? 상승이 왼어깨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밀렸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을 뽑아줬죠. 자, 이건 뭐다, 여러분들? 머리다. 헤드고. 그리고 나서 머리에서 한 번 더 밀어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오른 어깨, 오른 날개를 활짝 펼쳐줬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 오른 어깨가 또 왼어깨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른 어깨가 왼어깨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왼어깨의 시작이다라고 간주를 했을 때는 푹 눌리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된다? 머리가 또 나와요. 그렇죠. 머리가 또 나오고 머리가 나왔다라는 것은 오른 어깨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푹 다시 한 번 더 밀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오른 어깨가 나왔죠. 근데 이 오른 어깨가 여러분들 똑같이 왼 어깨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게 왼 어깨다라고 우리가 간주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이게 푹 한 번 밀렸다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머리가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오른 어깨를 만들어준다. 이게 역사적인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보시면은 얘는 이제 왼어깨 만들었어. 그러니까 왼어깨 만들었으니까 뭐예요? 조정이 나왔을 때는 아, 이제 머리가 나올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손익비가 좋은 타이밍을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하면 된다. 미리 선점하면은 자, 머리가 나오고 나서 조정 한번 주고 나서 오른 어깨가 나오는데 이 오른 어깨가 신성델타테크처럼 왼 어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에서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은 이건 더할 나위 없는 하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삼아야 된다. 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단기적인 자금이 지금 3조 원이 넘게 들어왔는데 이 자금이 요 하락으로 바로 빠져나간다? 아니에요. 여기에서 상승을 쭉 뽑아주면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사이클 자체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봤을 때 삼성전자와의 계약이죠. SEC,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와의 계약만 보더라도 얘는 30배가 정당화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있어가지고 이제 하이브리드 펀딩이죠. 마치 이거 하이브리드 펀딩은 우리 이제 2차 전지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펀딩까지 이게 나오면은 얘는 꿈에 대한 멀티플을 더 부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40배 이상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산기 한번 때려보자고요. 그냥. 지금 이 CLSA에서 26년에 대한 지금 EPS 주당 순이익을 6,657원으로 제시했잖아요. 그러면은 EPS 곱하기 PER이죠. 멀티플이 적정 주가입니다. TP예요. 자, 그러면 6,657원에다가 우리가 30배 때리면 얼마입니까? 199,710원인데 35배를 적용을 시키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32,995원. 자, 6,657 곱하기 다시 한번 40배 때리면 얼마예요? 26만 원. 그러니까 지금 하이브리드 펀딩까지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얘는 지금 굉장히 낮은 매수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하더라도 이게 저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 이제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여러분들 이렇게 멀리서 보시면은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빨간색이 주가입니다. 초록색이 외국인들의 비중이고 주가는 올라갔는데 지금 초록색 외국인들의 비중 보세요. 아니 이렇게 급락했냐고 여러분들. 급락 안 하고 오히려 더 모아가고 있잖아요. 오히려 더 모아가고 있다는 것은 급락이 나오면 얘네들이 비중을 더 늘린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더욱더 높은 목표가를 목적으로 하겠죠. 외국인들은 지금 비중 안 줄였습니다. 이건 아셔야 돼요. 지금 구간은.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제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어제 또 증시가 많이 변동성이 있었고 최근 변동성이 계속해서 좀 진해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자,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뭐를 집중해야 된다? 내재 가치와 이제 기술적인 분석 여기에 우리가 추가적인 정보를 미리 선점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털릴 필요가 없는 거죠. 털릴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전략방에서 제가 지금 다 잡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 지금 손익비중은 타점은 얼마냐? 만약에 급락이 나오면은 저는 13만 5천 원. 예, 이 구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요 구간에서 분봉이죠. 분봉에서 상승 뽑아주고 다시 한번 물 먹었어. 아래로 물 먹으면서 헤엄을 치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자, 물 한번 먹으려고 하다가 돌파시켰어. 그러니까 이 자리가 공방이 있었던 자리야. 치열한 공방. 그냥 공매도 세력들이 이런 공방들 정말 찍어 누르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도 대차 잔고가 1.3조 원이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 지금 당장 못 친다. 왜? 주식 선물 옵션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 주식 선물 옵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공격자가 콜옵션입니다. 매수예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콜옵션이 계속해서 여기에서 선물 옵션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1.3조 원의 대차 잔고 이게 빌린 거예요, 여러분들. 공매도를 친 게 아니라 빌린 건데 빌린 것도 여기 얘네들도 위협을 느낄 정도로 콜옵션 세력들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금방 못 쏟아져. 근데 지금 콜옵션 세력이 또 나갔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콜옵션 세력들이 보시면은 안 나갔거든요. 아직 10월 22일 한미반도체 거 보시면은 미결제약정이죠. 미결제약정 보시면 아직 안 나갔어. 그러니까 1.3조 원을 빌린 지금 공매도 세력들도 손실은 깊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콜옵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공매도 물량 빌린 게 계륵이 되고 있다라는. 아 이거 계륵이다. 진짜 치긴 쳐야 되는데 쳐야 될 상황은 아니고 치면은 또 손실을 볼 것 같고 이러한 지금 뭐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를 저는 기준으로 공방이 나왔던 자리니까는 공매도 세력들과 이런 공방이 나왔던 자리니까는 밀리면 이 자리 기준, 예, 기준입니다. 기준. 여러분들 뭐 두부 칼 자르듯이 여기서 사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사세요. 이게 아니라 요 가격대를 기준으로 분할로 잡아가는 거죠. 분할로 잡아가되 만약에 또 밀리면 어디예요? 저는 이 자리. 이 자리가 이제 한번 요때 한번 상승 뽑아주다가 물 한번 먹고 다시 재차 돌파해준 자리잖아. 그러니까 요 자리가 또 상징적인데 이 자리가 얼마예요? 12만 5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히 분할로 잡아 나가면은 이 구간 즈음에서 다시 N자형 파동 나와서 주가 땡겨줄 거란 말이에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지금 여러 방향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외국계들이 그냥 전 더 땡길 것 같아. 여러분들. 더 땡길 것 같으니까는 지금 구간에서 내가 팔까 말까 요런 고민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넉넉히 들고 있는 자리인 것은 분명하다. 라고 주주분들께 다시 한번 더 강조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를 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하반기 그 어느 주식보다 이 자사주를 과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반기 주식 농사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면은 지금 상법 개정에 자사주 활용 제한이라는 게 있죠. 즉 자사주를 마치 대주주의 지분인 것 마냥 활용하지 말고 이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불을 태워버려라. 소각을 하라라고 지금 이 상법 개정에서 명시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주가 상승적인 측면에 있어서 품절주 효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영권 분쟁 또는 외부 투기 세력이죠. 적대적 M&A까지 휘말릴 수 있어서 정말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오히려 연쇄적 호재를 지금 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 저 PBR보다 실제로 이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결국 적대적 M&A까지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남는 장사를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주식들이 자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발굴을 했는데 바로 자 방산 로보틱스 관련 주식입니다. 보시면은요 총 상장 주식 수는 1616만 주입니다. 하지만 자사주 비율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46.23% 747만 주입니다. 신영증권의 50%보다 약간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적은 수준은 아니죠. 이거를 다 불태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747만 주니까는 총 상장 주식 수인 1616만 주에서 요거를 빼주면은 이제 869만 주가 총 상장 주식 수인데 이거 지금 대주주 비율도 5% 미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바로 상법 개정 통과 이후에 투기 세력들에게 적대적 M&A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품절주임과 동시에요. 그리고 또한 방산용 로보틱스 산업에 있어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미 기리나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퓨리오사 AI는 해당 기업과 한국판 팔란티어라는 탑을 쌓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해당 기업은 전파 수집과 교란, 그리고 전쟁용 휴머노이드의 공동 개발을 이미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로부터 독점지휘까지 지금 부여를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불과 몇 달 전 손마사요시죠. 손정희 회장이 최대 주주에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로보틱스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여 본격적으로 전쟁용 휴머노이드 참전을 시작으로 군함 분야까지 손정희 회장과의 영토 확장에 대한 도원 결의까지 맺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해당 기업의 전쟁용 휴머노이드 개발 상황을 좀 보여드리자면, 소프트뱅크와 협업 이후 일본에서 거대 로봇 프로토타입을 양산시킨 상황이며, 기관총이죠, 머신건까지 장착을 한 이후 유도탄 능력까지 최종 검증을 마친 상황이고, 이를 토대로 조종사가 직접 안에 들어가 컨트롤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제로 세간에 이 거대 휴머노이드가 공개가 되어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다시 재정비를 마치고 최종 양산 전 단계인 파일럿 테스트를 거치고 있어 이제는 시장이 알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정식 런칭, 출격만 앞두고 있는 이러한 임박한 굉장히 뜨거운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주당 1,000원 미만인데,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상법 개정 통과로 이 자사주를 불태워 버리니까 기업의 가치와 맞물려서 어디까지 상승할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주식이다라는 것을 지금 수급과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단, 박스권의 상단은 지금 돌파를 했고, 그리고 지금 외국계죠.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은 5월 말부터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관계의 수급을 좀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기관들이 담고 있죠. 끊임없는 매집 보여주고 있고, 여의도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지금 하반기 주식농사를 끝내려는 움직임을 수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PBR은 지금 0.3배로 굉장히 지금 저평가 중에 심각한 저평가 단계로 간주가 되고 있어서 외국계나 기관들도 이거 지금 경쟁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움직임이 강하게 드는 주식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이 해당 기업의 소프트뱅크와의 로보틱스 합작까지 성사시킨 이 주식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긁지 않은 복권주의 이름이 무엇이고, 이러한 부분을 제가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을 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